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생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듣는 사람과 얼마나 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의 파괴력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말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잘 전달했느냐가 말에 힘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에 KBS에서 공연을 하신 나훈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학원의 수강생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추석 때 나훈아 공연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데 공연도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은 나훈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나훈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훈아 선생님의 그 말의 파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나훈아 선생님의 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생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듣는 사람과 얼마나 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의 파괴력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말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잘 전달했느냐가 말에 힘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훈아 선생님은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한 5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는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분들이 우리들의 영웅이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의사나 간호사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와 간호사들의 관련된 매스컴에서 얘기가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 그런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분들께 우리 감사하자. 이런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근 아나운서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김동근 아나운서가 왜 정부에서 훈장을 주겠다는데 왜 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그렇잖아도 내가 작사도 해야 되고 작곡도 해야 되고 노래도 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책임감이 크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훈장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서 훈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훈장을 받겠다고 하는데 훈장을 거부하는 사람, 훈장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나훈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훈아 선생님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연예인은 좀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나훈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오면은 벌써 소문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잠적을 했다, 어디 이상한 일을 당했다, 이런 소문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KBS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KBS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별로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KBS 안에서 KBS를 저격하는 그런 멘트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제 주변에도 KBS에 대해서 좀 불만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KBS는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편파 방송이나 공정하지 못하는 방송을 많이 한다. 그래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화제가 됐던 멘트인데요. 역사책을 보거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이 말 속에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힘이 있어야 위정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을 보면서 마지막 엔딩곡이 사내라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엔딩곡을 왜 주곡으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기가 많은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주곡을 선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다시 보니까 무슨 뜻으로 엔딩곡을 사내라는 그런 노래를 선택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내라는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처럼 갈 거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참 비굴하게 살지 마라. 정말 사내처럼 정정당당하게 살다가 사내처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로 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말에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훈아 선생님의 신뢰도예요. 사람이 신뢰감을 얻으려면은 이것도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명성을 얻는 사람이 신뢰감이 높아져요. 나훈아 선생님은 뭐 노래하면은 나훈아잖아요. 그만큼 그 분야에 명성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나훈아 선생님처럼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고요. 나훈아 선생님처럼 소신이 뚜렷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나훈아 선생님의 소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뢰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일본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멘트를 노래 속에 넣어서 같이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안 좋게 봤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일 때 재벌들은 뭐 가수들도 초빙하고 또 아는 분들도 초빙해서 이렇게 인맥을 쌓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노래 몇 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나훈아 선생님은 단칼에 거절을 했죠. 나는 누구 개인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 와서 노래를 들으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진 않더라도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회피를 하는데 나훈아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양 공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평양 공연을 나는 안 가겠다. 안 가는 이유가 내가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노래를 못한다. 내가 원하는 곡을 내가 선정해서 노래 부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검열도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곳에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훈아 선생님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얘기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그만큼 소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생기고 또 말에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뢰도를 갖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사회 공헌도 같은 것도 신뢰도를 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께서는 2월 달에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유행을 할 때 3억이라는 금액을 대구에다가 익명으로 기부를 해서 나중에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KBS에서 공연을 하면서 8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희생정신도 보였죠. 이런 면이 나훈아 선생님의 이미지를 훨씬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말의 힘에 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의 전달력 그리고 표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나훈아 선생님이 특별히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나훈아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또 말에 힘을 키우려면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내용이 공감 가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이 잘 표현되고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말의 힘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수강생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오늘 제가 말한 부분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에 힘을 키우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